Tremmo negli eti calici che la bellezza infiora e là fuggevol ora si inebriamo. 로마 여행 중에 비가 온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판테온입니다. 마치 미술관 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기분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카페입니다. 가장 돌로미티에서 아름다운 절경 중에 한 곳이니까요. 꼭 그것까지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아끼고 엄선했던 사진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인류 최초 고속도로에서 시작하는 로마 여행.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콜로세움 볼 수 있는 최고의 뷰 같습니다. 12년 차 가이드가 소개하는 로마의 다른 얼굴, 다른 이야기. 익숙한 도시를 깊숙이 또 새롭게 만나고 싶지 않나요? 왼쪽 길 뒤로 이렇게 던지는 게 정석입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12시간 거리, 중부 유럽에 자리한 나라 이탈리아. 지중해를 향해 길게 뻗어나온 장화 모양의 반도와 주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광활한 땅에서 제가 처음으로 소개할 곳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현재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기원전 8세기 테베레 강 유역에 건설됐던 고대 제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때 유럽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으로 막강한 번영을 누렸던 로마 제국. 찬란하고 장구한 2000여 년의 역사는 이 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의 그 길, 그 고속도로의 첫 번째 가도가 바로 이 아피아 가도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시저가 로마에 들어왔었고요.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로 들어왔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 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지금도 이다지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는 로마의 심장부 포로 로마노에서 시작해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의 뒤꿈치에 있는 도시 브린디시까지 흘러갑니다. 지금은 그저 여유로운 도시의 옛길로 물러나 있지만 아피아 가도는 로마 제국의 치열한 역사, 그 중심을 관통하는 길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아피아 가도를 통해 그리스와 이집트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이제 전쟁을 위한 길이죠. 예전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물자와 군대를 보내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성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정확하게 군수 물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이 군사형 가도는 전쟁이 끝나면 사람의 교류로 이어집니다. 머릿속의 생각과 가슴속의 지식들이 교류되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권이 형성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길, 아피아 가도입니다. 아피아 가도 덕분에 한때 카푸트 문디, 세상의 중심이라 불렸던 로마 제국. 지금의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이 길은 위대한 과거의 유산이자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제가 로마 살 때 한 번씩 방문했던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입니다. 로마는 땅만 파면 유적이 나오는 동네긴 합니다만은 아피아 가도, 이렇게 아피아 가도가 지나갔던 곳이거든요. 이 가도의 모습을 매장 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패스트푸드와 2000년이 넘는 고고학 유적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로마이기에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내려오시면 아피아 가도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진짜 놀랐어요. 아니 이런 곳에 이런 게 있다니, 그것도 입장료도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니. 아, 정말 로마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거 보세요. 이 아피아 가도 모습이 너무 잘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피아 가도는 땅을 파고 큰 돌을 깔아 지반을 다지고 그 위에 작은 돌, 다시 그 위에 자갈, 또 그 위에 모래를 깔고 맨 위에 넓적한 판돌을 깔아 만들었습니다. 현대 도로 포장의 원형으로 수천 년 세월의 무게를 견딜 만큼 튼튼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길 옆에 매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매장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에서 발굴된 세구의 유골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데요. 이 유적은 지난 2014년 세계적인 햄버거 매장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발굴에 큰 금액을 기부하고 로마의 옛길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데 동참했죠. 로마는 그 자체로 거대한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다니다 보면 어마어마한 유적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로마 여행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로마가 시작한 언덕이죠. 그 아벤티노 언덕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오시면 만날 수 있는 이 정원인데요. 이 정원에서 바라보는 로마 뷰가 또 감동이 있습니다. 로마 건국 신화의 무대 아벤티노 언덕과 오렌지 정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영혼의 도시 로마가 이렇게 멋지게 펼쳐집니다. 이 전망대가 무료 전망대예요. 이 무료인데 이 정도 뷰를 보여준다. 이거는 로마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대 로마의 평야는 떼베레 강의 범람과 해충에 의한 전염병이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언덕들의 터를 잡았고 그렇게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언덕들과 주변은 고대 로마의 정치, 문화 중심지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 시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는 7개 언덕 위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 암늑대 젖을 빨고 자랐던 쌍둥이 형제죠.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자라서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형 로물루스는 이 팔라티노 언덕에서 나라를 시작하자. 동생 레무스는 이 아벤티노 언덕이 적격이다. 형과 동생이 싸우다가 결국은 형이 동생을 제거해버리고 이 팔라티노 언덕 위에서 기원전 753년 로마라는 대제국을 시작합니다. 로물루스의 성견 지명이 옳았던 걸까요? 언덕 위의 제국 로마는 번성합니다. 지금도 로마의 랜드마크인 콜로세움은 부강했던 로마 제국의 축소판 같은 유적입니다. 권력을 과시하고 화려한 이벤트로 대중을 통제하는 황제 정치, 철저한 계급 사회와 혁신적인 건축술까지 당시 로마의 모든 것이 이 콜로세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여기 말로 비아 데이 포리 임페리알레, 번역하면 황제들의 길입니다. 이 로마의 랜드마크죠. 콜로세움에서 베네치아 광장까지 시원하게 뚫린 길. 원래 이 길은 길이 아니라 이 포럼, 로마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포로 로마노가 있던 장소인데, 이 포럼 유적을 밀어버리고 길을 만든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독재자 무솔리니입니다. 그래서 무솔리니 때문에 생긴 길이죠. 이 길 끝에 베네치아 광장이 있는데요. 베네치아 광장이 중심부에 조국의 재단 그리고 통일을 기념하는 이탈리아 통일기념관이 있습니다. 저 건물 왼편에 숨어있는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카페가 제가 로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때로는 길이 역사를 바꾸고 때로는 시대가 길을 변화시킵니다. 독재자에게 파괴되기 전
아름다운 고대 건축물이 가득했을 이곳은 과연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뷰가 어마어마하죠. 여기를 로마의 하늘이라 부릅니다. 일명 조국의 재단으로 통하는 이탈리아 통일기념관 뒤편의 테라스입니다. 로마의 옛 모습을 상상하며 쉬어가기 좋은 최고의 카페가 여기 있죠. 특별한 이름도 없이 조국의 재단 테라스 카페라고 불리지만 로마 시민에겐 이미 명성이 자자합니다. 자. 나옵니다. 음식 나옵니다. 전망 좋은 난간은 항상 10,000원이죠. Attenzione gabbiani. 가비아니? davvero? sì. 오케이, grazie. 그 가비아니가 여기 갈매기거든요. 갈매기가 이렇게 낚아챈다고 조심하라고 하네요. 드디어 우리의 아침이 나왔습니다. 여기 좀 늦은 아침인데 뷰가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이런 콜로세움을 내려다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은 콜로세움 주변에 물론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관광지라서 너무 가격을 비싸게 받거든요. 바가지 요금이 많은데 이곳은 가격도 비싸지 않고 무엇보다 이 멋진 콜로세움 뷰 플러스 황제의 길 그리고 아래에 있는 로마의 중심 포로 로마노까지 이 로마의 가장 중요한 뷰들을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입니다. 조국의 재단 건물에 가려 있다 보니 아직 이 카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더 유명해지기 전에 한번 들러보세요. 커피 그리고 풍경, 로마에서 가장 멋진 휴식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수가 나오는 맛. 빵도 맛있죠. 이번엔 제가 로마에서 정말 좋아하는 성당 한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콜로세움에서 3분만 걸어오시면 이 좁은 골목 끝에 이 빈꼴리 성당이 보이거든요. 이 성당 내부로 들어가시면 미켈란젤로 그 신과 같은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 중 하나죠. 모세상이 이곳에 원본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쇠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 이름이 쇠사슬 성당이거든요. 산피에트로 인 빈꼴리. 산피에트로는 성 베드로를 말하고 빈꼴리는 쇠사슬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자 초대 교황으로 기독교 박해중에 순교했습니다. 제 뒤쪽에 보이는 이 쇠사슬, 이 쇠사슬이 실제로 베드로를 결박했던 그 쇠사슬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쇠사슬은 원래 2개였는데 저절로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유로를 넣으면 문이 열려다 닫혀요. 기적의 쇠사슬이 모셔진 성물함은 금박으로 장식된 청동문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감옥에서 풀려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의 상징이자 역사의 기록, 순교자 베드로의 쇠사슬은 로마에서도 아주 희귀한 유물로 꼽힙니다. 베드로 하면 로마 가톨릭에서 1대 교황으로 보거든요. 물론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그 베드로를 결박했던 쇠사슬. 이게 너무 신비롭고 믿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성당을 방문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의 대작 모세 조각이 이곳에 있습니다. Come now, friend,
모세 조각상은 율리우스 2세 교황의 무덤 장식을 위해 제작되었는데요. 바티칸에 있는 피에타,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상과 함께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 작품으로 불립니다. 1515년 완성된 이 작품은요, 미켈란젤로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만든 이 조각이 너무 생생해서요, 미켈란젤로가 무릎을 치며 이제 모세 말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모세는 노예로 살아가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영웅인데요. 이 성당의 모세 조각상에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모세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이게 재밌죠. 이 시대에 만들어진 모세는 뿔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내려왔던 모세는 얼굴에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라이트 오브 빔을 그 시대 사람들은 뿔로 잘못 해석했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모세는 뿔이 나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오역으로 인해 탄생된 뿔 달린 모세상, 치밀하고 완벽하게만 보이던 걸작에 인간미 한 방울이 더해져 더욱 특별한 걸작이 되었습니다. 여행자에게 로마의 하루는 짧습니다. 도시에 넘쳐나는 명소를 찾아 부지런히 발품을 팔던 사람들은 저녁 무렵이면 여기로 모여듭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저 계단이 바로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이 또 맛있게 젤라또를 잡수셨던 곳이라서 많은 또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면서 앉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계단 이름이 스페인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계단은요, 스칼리나타 델라 트리니타 데이 몬티.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왼쪽 바로 보시면 여기 스페인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이곳을 스페인 대사관 옆에 있으니까 스페인 광장, 스페인 계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곳이 스페인 계단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계단에서 사람 구경을 하다가 일몰때에 맞춰 위쪽 언덕으로 가보세요. 스페인 계단을 끝까지 오르시면 이 뒤쪽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이 성당을 마주 보시고 왼쪽으로 5분만 가면 메디치 빌라가 있고요. 그곳에서 10분만 더 걸어가시면 핀초 언덕에 있는데요. 이 길, 이 구간이 해질녘에 꼭 로마 오시면 걸으셔야 되는 길입니다. 이 가장 아름답게 황금으로 물드는 로마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베네치아에 살고 있지만 로마에서도 6년 정도 살았는데요. 어느 도시에 있든 해질 무렵이 되면 이 언덕이 떠오르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로마에서 해질녘에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한 곳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멀리 보이는 돔이 있죠. 멀리 있지만 가장 크게 보이는 쿠폴라 돔. 저곳이 바로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스페인 계단까지 와서 이 언덕을 올라보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로마 최고의 일몰 명소입니다. 언제 봐도 멋진 풍경입니다. 특히 이제 이 해가 이 바티칸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이 빨갛게 물든 로마와 바티칸 시국의 모습은 언제 봐도 감동이네요. Give us faith so we'll be saved. 이탈리아를 사랑해 전국을 여행했던 청년 시절의 괴테는 로마로 들어선 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여행기에 썼습니다. 대문호를 감동케 한 이 아름다운 도시는 여전히 여행자들을 매혹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로마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본조르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아침 6시에 로마 시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풍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계곡 소리 들리세요? 이 로마 시내에 이런 청량한 물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뒤편에 트레비 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탈리아 말로 트레가 3, 우노, 두에 트레, 그리고 이제 비는 길, 번역하면 삼거리 분수거든요. 이 삼거리 분수가 관광객이 너무 많은 곳이죠. 그래서 낮에 오시면 분수 주변으로 내려가는 게 일일 만큼 복잡한 관광지인데요. 이렇게 아침에 오시면 고요한 그리고 멋진 풍경을 담을 수 있습니다. 로마에는 2,000개가 넘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레비는 분수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로마를 대표하는 분수인데요. 그만큼 와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분수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 청량한 물소리를 귀에 담아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여행자가 대낮에 찾아오다 보니 분수보다 사람 구경만 하다 가기 일쑤거든요. 트레비 분수의 지금 모습은요, 니콜라 살비라는 건축가의 이 디자인이 선택이 되어서 1700년대 중반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바로크 양식의 특징답게 보는 사람을 뭔가 재밌게 하고 놀라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 창문들 많이 보이시죠? 이 모든 창문이 진짜 같지만 하나의 창문은 가짜입니다. 찾으셨나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창문, 저 진짜 창문 아니고 그림이고요. 건물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뭔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 듯한 재미난 연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건축의 기초 아래를 보시면 건물이 막 쪼개지고 있고 돌이 무너지는 듯한 효과를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램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오면 이 분수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트레비 분수 오시면 또 여행자들은 동전을 하나씩 던지고 갑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를 던지면 로마로 돌아온다. 2개를 던지면 와서 연인을 만난다. 3개를 던지면 이건 지어낸 얘기 같습니다. 이혼한다, 뭐 헤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 던지고 로마로 다시 오시면 너무 좋겠죠. 저도 한번 던져볼게요. 던지는 정석은 분수를 뒤로 돌아서셔서요, 왼쪽 귀 뒤로 이렇게 던지는 게 정석입니다. 트레비 분수에 던져지는 동전은 하루에 3,000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4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죠. 이 동전들은 한 번씩 수거해서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동전 한 잎으로 예쁜 추억도 만들고 좋은 일에도 동참할 수 있으니 한 번쯤 던져볼 만 하겠죠. 여러분, 트레비 분수 물맛을 보실 수 있는 거 아세요? 여기 한켠에 오시면 실제로 이 트레비 분수를 장식하는 물, 이 2줄기를 이렇게 뽑아서 관광객들이 마실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이 아래쪽은 뭐 개들이 핥고 뭐 깨끗하지 않으니까 물을 막으면 이렇게 앞으로 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마시시면 트레비 분수의 물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로마에 오시면 새벽의 트레비 분수를 만나보세요. 익숙했던 곳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여행은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트레비 분수만큼이나 로마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행자들이 찾는 곳은 성당이 아닌 입구죠. 야, 여러분, 이게 아침부터 줄 선 거 보세요. 이게 영화 산업의 힘입니다. 여기 앞쪽에 여기 뭐 강의 신의 신전, 헤라클레스의 신전, 중요한 신전이 많은데 관광객은 저 신전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 여기 줄 서 있죠. 바로 이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그 유명한 진실의 입, 보카델라 베리타가 있습니다. 그 진실의 입에 그레고리 팩이 이제 손을 넣고 막 손이 잘리는 그런 연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 또 너무 놀라면서 좋아하는 그 오드리 헵번의 그
정말 명장면이죠. 그 장면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입에 손 한번 집어넣는다. 이런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는 장소입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을 보지 않았어도 진실의 입이 등장한 장면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70년이 지났지만 명작의 인기는 여전히 이렇게 뜨겁습니다. 많은 책자나 소개글에 이게 하수구 맨홀 뚜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 진실의 입 대리석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또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이거는 이제 맨홀 뚜껑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귀족의 그 집 분수 장식을 냈던 그런 돌판이라고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 거짓말 안 합니다. 보셨죠? 진실한 사람은 네, 멀쩡하게 손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진실의 입이라는 관광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소개하고 싶은 곳은 바로 이 성당입니다. 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멘이라는 조용한 성당인데, 이 진실의 입 바로 오른쪽에 아주 중요한 이 사제,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성 발렌티누스는 로마의 사제이자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을 어긴 죄로 참수형에 처했고 이 성당에 잠들어 있습니다. 3세기 중반에 금혼령이 선포됩니다. 로마 클로디우스 황제가 남자들이 결혼식을 하니까 군대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 생각한다고 또 군대 기강이 잘 잡히지 않아서 금혼령을 선포해서 남자들을 다 군대로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제이자 의사였던 이분이 하느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고 가족을 만드는 것은 신의 뜻인데 어떻게 인간, 로마 황제가 이걸 막을 수 있냐 해서 몰래 결혼식을 열어줬던, 그 커플들을 축복했던 성인입니다. 결국은 이분은 황제의 명을 어겨서요, 기원 후 269년도에 순교당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인 줄 아세요? 2월 14일입니다. 이분의 성함이 뭡니까? 발렌티노 성인입니다. 이분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만든 기념일이 바로 그 유명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연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성인 발렌티누스. 진실의 입에서 문만 열고 들어오면 되니까요. 꼭 함께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제 단골 맛집을 공개할까 하는데요. 진실의 입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로마 살 때 자주 방문했던 식당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 내려올 때도 꼭 한 번은 찾는 식당인데요. 여기 할머니 성함이 파올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메뉴판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계절마다 괜찮은 식재료로 음식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아쉽게도 항상 반겨주시던 파올라 할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할머니 저기 아들이에요. 피에트로, 베드로입니다. 할머니는 바울. 로마에서도 꽤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로마의 정말 정통 음식들을 이렇게 제공하시는 할머니로 꽤 언론에도 나오고 유명하신 분이고, 할머니 생전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한 2달 전에. 할머니랑 찍은 제 사진도 부끄럽는데 여기 있네요. 찾아오는 손님 누구나 푸근한 웃음으로 안아주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Paola, sì, sì. Ma era amata di tutto il mondo. Sì, sì, mamma di... Mamma di tutti, nonna di tutti. Sì, Sì, sì. Era amata, amatissima di tutto il mondo. Sì. 파울라 할머니의 레시피는 피에트로 사장님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제철 재료들로 만든 이탈리아 가정식 코스 요리인데요. 메인 메뉴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 안티파스토가 나왔습니다. 토마토랑요.
그 위에 있는 바질 그리고 모짜렐라.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색을 너무 좋아하고요. 세 가지를 자주 먹기 때문에 이탈리아 국기색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 프로쇼토를 이탈리아 식재료의 꽃이라고 하거든요. 꽃. 이 꽃처럼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 아름다운 꽃을 먹어보겠습니다. 짠맛과 그 향신료의 그 향, 그 돼지 본연의 그 고소한 맛이 너무 잘 어우러지는 음식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뭔가 중독되는 음식이에요. 지금도 집에 침이 고이네요. 메인 음식은 보통 2개의 메뉴로 나뉩니다. 그중에 프리미 피아티, 첫 번째 음식은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파스타나 리조또가 나오는데요. 오늘 메뉴는 로마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2가지 파스타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로마 파스타인데 첫 번째가 이제 까르보나라입니다. 까르보나라를 리가토니 면에 이제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까르보나라가 카르보니 석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부들이 일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배고프지 말라고 든든하라고 만든 음식이 까르보나라. 이 까르보나라에서 토마토 소스를 더하면 이 아마트리치아나라는 이 로마의 정통 음식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정말 로마의 로컬 음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로마의 정통 파스타는 한국에서 먹던 파스타와는 많이 다릅니다. 치즈의 짭조름한 맛, 그리고 이제 후추의 그 향이 그 느끼함을 잡아주고요. 면 자체가 식감이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단맛, 짠맛, 감칠맛 이런 게 잘 어우러져 있는 맛입니다. 첫 번째 접시를 열심히 비우는 사이 주방에서는 부지런히 세콘디 피아티 2번째 접시에 담길 요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세콘디 피아티는 단백질 많은 고기나 생선 요리가 주로 나오는데 오늘은 송아지 요리네요. 그렇지. 곁들여 먹을 감잡칩과 삶아서 양념한 줄기콩, 보기만 해도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예전에 고기 먹고 맛있어가지고 아우 돼지고기 너무 맛있다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송아지 요리라고 할머니한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추억이 돋네요. 수육 같아요. 정말 한국의 잘 삶은 수육, 맛있는 수육을 먹는 느낌인데 확실히 이제 한국적 수육 느낌은 아니고 이탈리아식 그런 수육의 느낌입니다.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던 이탈리아 요리를 생각하고 오시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고요. 진짜 로마의 집밥을 맛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식당입니다. 로마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로마인처럼 먹고 보고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비가 옵니다. 여행 와서 날씨가 늘 좋으면 좋겠지만 뭐 늘 좋을 수가 없잖아요. 로마 여행 중에 비가 온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은 고대 로마 건축물 가운데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이 판테온의 건축의 핵심은 저 돔에 있습니다. 그 돔이라는 게 결국은 로마의 아치의 응용이거든요. 아치를 하나 세워놓으면 로마의 개선문 건물이 되겠고요. 아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쭉 세워놓으면 로마에 물을 공급했던 수도교가 됩니다. 그 수도교를 또 이렇게 휘어서 원형으로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콜로세움이죠. 그 아치를 360도 회전시키면 돔이거든요. 돔. 판테온의 돔은 중심축이 되는 쐐깃돌과 철근 골조도 없이 건설되었습니다. 건축학적으로는 콜로세움보다 더 위대하게 평가받는 건물이 바로 이 판테온이죠. 비 내리는 날 판테온을 찾아야 하는 이유 역시 신비로운 돔 때문인데요. 완벽한 구를 이루는 돔의 꼭대기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꼭 판테온을 오셔야 됩니다. 이 태양의 눈, 오큘루스라고 불리는 저곳으로 지금 비가 비 한 대 맞았거든요. 비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들어오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신전 바닥은 아주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어 도움을 통해 빗물이 쏟아져 들어와도 고이지 않고 흐릅니다. 그리고 바닥 곳곳에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조그만 배수구들이 빗물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상상력은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은 현대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판테온 천장을 보시면 이 사각형의 격자가 있죠. 저 격자에는 청동꽃 장식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장식은 지금은 다 뜯겨 나가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걸 다 뜯어가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발타키노, 그 화려한 청동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판테온에 우주를 담고자 했던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판테온을 재건한 황제가 바로 그 유명한 하드리아누스 왕제입니다. 하드리아누스 왕제는 보름달이 뜨는 날 종종 이 판테온을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름달이 이 판테온을 비춥니다. 그럼 그 빛이 이 판테온의 바닥을 비추고요. 바닥은 다시 이 달빛을 반사해냅니다. 그 빛은 천장에 닿았을 거고요. 천장에 있는 청동꽃들이 별처럼 빛났겠죠. 원은 우주를 말합니다. 그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서 있고 별은 빛나는 거예요. 황제는 자기가 권력의 중심, 우주의 중심에 섰다는 것을 이 판테온에 와서 굉장히 실감을 했을 겁니다.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또 하나의 유적 도시 띠볼리를 만나러 갑니다. 지금은 로마 근교의 작은 소도시지만 띠볼리는 로마 제국의 일부로 크게 번영했던 곳입니다.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인파나 소음의 방해 없이 고대 로마 유적들을 만날 수 있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도시죠. 와,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 유명한 관광지도 좋긴 한데 2000년대 로마의 신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탁탁 놓여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이탈리아를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스타 신전은 불과 화로의 여신 베스타를 모시는 신전으로 이탈리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전이 베스타 신전입니다. 그 베스타 신전은 그 베스파랑 많이 헷갈립니다. 베스파는 이탈리아의 오토바이고요. 베스타는 이 불을 관장했던 신전입니다. 항상 처녀들 사제를 시켜서요, 이 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 불이 꺼진다면 로마의 국군이 다 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불을 꺼지지 않게 관리했던 중요한 신전이었습니다. 베스타 신전은 원형으로 짓는 게 특징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신전을 본뜬 건물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건축 양식으로 유명합니다. 이 멋진 로마 신전을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와, 여기 식당 뷰가 어마어마하죠? 띠볼리 올 때마다 제가 꼭 찾는 곳입니다. Allora, visto che sei un grande stimatore della Wow. nostra città, Sì. Tivoli, Sì. questo è un regalo. che ti Mamma mia, facciamo. regalo per me. 생각지도 못한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Bella. Bene? 와, 너무 멋있다. Grazie mille, grazie. Grande lavoro. Grazie.
그라zie. 야, 되게 귀한 자료인데요. 와, 선물로 주셨네요. 너무 고맙네요. 선물을 구경하는 사이에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 요리로는 브루스케타를 시켰거든요. 이거 이제 이탈리아에서 많이 먹는 전체 요리인데 간단한 음식이지만 재료 하나하나에서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별게 없잖아요, 진짜. 빵이랑 올리브랑 토마토밖에 없는데 별게 없는데 이렇게 맛있네요. 수플리는 로마에 오시면 꼭 드셔봐야 할 음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로마에서 간식으로 정말 많이 먹는 음식인데 수플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밥 안에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토마토 소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입니다. 네, 이거 먹고 살 많이 쪘습니다. 저는 가이드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소도시나 시골에서 식사할 일이 많은데요. 확실히 같은 음식이라도 대도시보다 좀 더 깊은 풍미가 있습니다. 신전뷰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과 근사한 전망을 즐기고 다시 띠볼리 산책에 나섭니다. 붐비는 관광지는 싫지만 로마 유적은 보고픈 분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빌라 아드리아나는 그 로마의 오연제 시대에 여행과 건축을 가장 좋아했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만든 이 별장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곳은 별장이 아니라 황제가 살았던 황궁입니다. 보통 로마 황제는 그 팔라티노 언덕에서 살았지만 이 하드리아누스는 복잡한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띠볼리라는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고 그리고 풍부한 물, 대리석을 구할 수 있는 이곳에 자신의 꿈꿨던 이상적 집을 짓게 됩니다. 불가사의한 건축물 판테온을 건설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제국 전역을 여행하며 본 아름다운 것들을 빌라 아드리아나에 접목했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이집트에 있는 훌륭한 건축물과 기술들을 결합해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든 거죠. 와, 제 눈앞에 진짜 너무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카노포라고 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운하를 재현한 곳입니다. 카노포는 황제의 연회장으로 건설된 곳입니다. 로마의 연회는 보통 밤에 열렸는데요. 그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별빛과 인간의 불빛이 연못을 비추고 싱그러운 물소리가 음악처럼 흐르는 여름밤의 풍경을. 와, 너무 멋있죠? 그 하드리아누스 시대 로마는 지중해를 호수로 삼았던 나라였거든요. 북쪽으로는 영국,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정말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던 황제가 이런 건축과 아름다운 미적 감각까지 소유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 연못을 따라 끝까지 걸어오시면요, 이 아름다운 돔이 보입니다. 하드리아누스가 판테온을 설계했던 황제이죠. 판테온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또 판테온과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돔 아래쪽에 저 높은 장소, 저곳이 이 빌라의 주인공이죠.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앉아서 연회를 즐겼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이 연못, 정말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황제는 떠나고 풍경만 남았습니다. 폐허마저 아름다운 불멸의 제국, 여기는 로마입니다.
이 서점에 오시면 책들을 쌓아놓은 전망대를 멋있는 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